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연준 의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이 위험자산 선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경계감이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상승을 지켜내면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랠리를 이어갔고 특히 오늘은 방산주들의 에너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규 수주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LRG 넥스원 등도 탄력 있는 에너지를 뽐내며 동반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경계감이 가득했던 하루,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차세대 꿈의 배터리를 향한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투자 행보에 각국 정부들도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산업부 전고체 배터리 R&D 추진입니다. 2027년 전고체 배터리차 실용화를 선언했던 도요타에 일본 정부가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차세대 2차 전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성능 차세대 2차 전지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최근 2차 전지 중에 가장 탄력이 강한 테마 바로 전고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두 번째 거래 정지 후 거래가 재개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오후 들어 상승 반전하면서 4% 가깝게 상승했고요. 전고체 전해질 소재로 주목받는 석경 AT도 상승폭을 다소 반납했지만 1% 가까운 강세를 지켜냈습니다. 반면 미래컴퍼니, 레몬 등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고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중국 경기 회복에 178조 투입 전망입니다. 중국 당국이 더딘 경기 회복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178조 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부양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반기 철강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철강주도 약세장 속에서 고른 상승세를 이어갔죠. 네, 동국홀딩스 그리고 동국제강, 세아제강지주 등 주요 종목들이 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분할 상장 후 동국제강 그룹주가 탄력 있는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동국홀딩스는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동국제강도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반기 업황 회복 기대감이 확산 중인 철강주, 종목별로 성장 스토리를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전고체와 철강제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석경 AT, 그리고 동국제강과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산업부 전고체 배터리 R&D 추진이었습니다.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2차 전지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어떻게 좀 더 속도를 당겨올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하게 될지 궁금한데 강준혁 대표님께 들어볼까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면 우리가 뭐 꿈의 배터리라는 얘기도 일단 하고 있고요. 시장 안에서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 항상 이제 2차 전지는 뭐 화재 위험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죠.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하고 보통 이제 우리 전기차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얼마만큼 이제 한 번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일단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일단 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차 전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안에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 지금 있는 2차 전지에서 한 단계 더 나갈 이제 꿈의 배터리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이라든지 각국에서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일단은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의해서 우리 이제 과학 기술 이쪽에서 일단은 시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은 전고체 배터리 부분, 그리고 리튬 메탈 배터리 부분,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 화학 배터리 부분으로 일단 400W급 부분의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수준은 현재 수준의 어떤 2차 전지보다도 한 밀도가 한 30%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뉴스에서는 그냥 뜨문뜨문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LG화학하고 이제 에너지연구원에서 황화물계 2차 전고체 배터리 부분을 개발을 한 걸로 그렇게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거고, 정부에서 이 부분을 지금 예타 부분에서 좀 줄여서, 원래 이제 조사 과정 기간이 보통 한 7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부분 자체를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줄여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개발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속도감 있는 개발로 꿈의 배터리를 현실화해가고 있는 전고체 업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매도의 기술에 오른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석경 AT입니다. 이제는 좀 쉬어가야 할 때일까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이렇게 가득 찬 스탑 신호를 지금 좀 켜주셨습니다. 약간 아쉬운데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부터 볼게요. 분할 상장 후에 거침없는 상승세에 거래 정지만 2번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두 번째 거래 정지를 보인 이후에 오늘은 계속해서 좀 눌리는 모습이다가 막판에 힘을 내줬어요. 3.9%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강준영 파트너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이제 조금 위험하다라는 사인일까요? 사실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면 희망을 먹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사실 좀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온도 역시 마찬가지고 2차전지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의 2차전지 투자 자체는 전고체 배터리의 투자는 일단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전고체 배터리 부분이 상용화가 되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설비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냉정하게 일단 좀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부분이 이제 상용화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부 고급차 중심으로 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전고체 배터리 부분이 전부 다 전고체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들 종목군들은 이슈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고, 이번 이슈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스탑 사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희망을 먹고 기대감을 먹고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차에서 일정 좀 특별한 섹터에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매출도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기태 기사께서도 동일하게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추가 상승을 두고는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이런 정책이 좀 전고체 배터리 플랜트 건설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안정성의 문제였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의 앞으로 시계열을 앞당기는 역할은 좀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부분에서 안정성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력에서 이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두 팔 걷고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각각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꿈을 먹고 주식이 오른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될, 시계를 아무리 앞당겨도 넘어야 될 산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서는 상황에서 어떤 회사가 어떤 기술 격차를 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과 이익을 올릴 거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판가름하기 힘든 상황에서 선뜻 투자에 나설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그러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충전 시간을 당기고 거기다가 화재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인다라는 부분에서는 획기적인 기술이면 맞습니다만, 지금 그 상황에서 양산 라인까지는 아직 시계열을 아무리 앞당겨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배터리를 충분히
어느 정도 활용한 이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예전에 수소차 같은 느낌으로 투자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러한 지금 환경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은 분명하지만 이제 현실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제 단기 급등 그리고 이제 가격 부담에 대해서 조금 뭐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전고체 배터리 소재 부문에서 봤을 때는 또 실체성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실화되고 양산 이후의 시점을 조금 논하기가 어렵다라고는 하셨지만 실제로 이 종목의 기술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파트너님? 사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전고체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아까 스탑을 드린 건 아니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다 신규 보니까 상장 예, 중에서. 일단은 지금 상장하고 난 다음에 거의 이제 쉬지 않고 최근 들어서 계속 오르는 모습이고 최근 한 3, 4일 전부터 시작해서 일단 가격이 좀 스탑이 걸린 소위 말해서 이제 조금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상태인데 네. 매물 소화를 그 상태를 일단 해소를 하다가 이게 잘 해소가 안 되면 배탈이 한 번씩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스탑을 드린 거기 때문에 가격 기준으로는 뭐 최근에 이제 저점 잡았던 가격만 깨지지 않으면 그냥 몰고 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지금 전고체 배터리 부분이 황화 리튬 이쪽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분자량 조절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벌써 국내에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일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과점 체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는 일단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전고체 부분도 지금 이제 데모 플랜트 부분을 이제 이번 그 지금 작년 4분기에 일단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제품이 이제 상업 생산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실체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종목의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조금 꺾이는 그 자리가 나오면 일단 좀 뺐다가 뭐 다시 샀다가 하는 그런 식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스탑 사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의 성장성은 훌륭하지만 기술적으로 매물 소화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제 상장 이후에 시총이 지금 2조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보유하신 분들은 장기적인 또 성장을 보면서 좀 매도하실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이 성장 스토리를 계속해서 좀 따라가면 될지 기존 보유자분들은 내리셔야 할지 조정에도 좀 갖고 있어야 할지 이기태 기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방금 전에 문제 매물대 소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보면 2021년과 22년 때 매출을 보면 영업이익도 아니고요. 매출을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좀 발췌해 왔는데 21년도에는 2,500억 그리고 22년도에 2,570억 정도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익도 아니고 매출인데 네. 시가총액이 지금 2조 3천억이거든요. 사실 이 종목을 분석하려면 사실 몇 개 분기 정도의 이익과 매출을 좀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가 좀 누적이 돼야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총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을 텐데 네. 꿈만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 요인이 있는 게 아닌가를 볼 수가 있겠고요. 예전에도 이제 폐배터리를 설명드리면서 어느 정도 실체가 있고 가늠이 되는 상황 속에서 향후 전망을 봤을 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에서도 거품이 충분히 낄 수 있지만 그걸 향후하셔야 된다라는 콜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종목을 이수 스페셜로 봤을 때는 사실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선이었을 것 같아요. 주가가 거기서 한 2배 정도 더 올랐으니까요. 근데 13거래일 만에 주가가 5배 오른 것을 어떻게 타당하게 설명을 할 것인가를 저도 원고를 쓰면서 고민했는데 네. 그런 걸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게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석경 AT로 넘어가 볼까요? 전고체 전지용 신전해제 강자로 손꼽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는 다른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많이 오르다가 좀 반납을 하면서 0.8%로 거래를 마쳤는데 두 분 모두 스탑을 주셨어요. 자, 이기태 기사님께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조금 비슷한 이유로 동일선상으로 지금 스탑 사인 주셨을까요? 예, 뭐 지금 다들 좋은 거 알고 있죠. 이제 전해질 소재를 개발했고 네. 이제 테스트 중이고
셀 3사라고 하시면 다들 아시잖아요. LG, 삼성, SK와 이제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라인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알겠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수 스페셜과 거의 유사한 관점에서의 이제 주가 등락을 봤는데 네. 그러한 요인들이 뭐냐면 시장에서 요구했던 시장에서 받아들이게 뭔가 이제 투자자로서 봤을 때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2차 전지에다가 새로운 기술, 전해질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정부 정책이 나오니까 관련돼서 급등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생산 라인을 증설할 예정이고요. 네. 테스트를 통과한 게 아닙니다. 이제 테스트 중이고요. 그러려면 이제 테스트 통과 이후에 어느 정도 양산 라인을 구축하고 그 양산 라인에 설비 투자가 또 들어가야겠죠. 그러한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다시 또 재차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한 이슈가 계속 나오면 사실 주가는 상당 박스권을 그리겠지만 어느 정도 모멘텀 소진 구간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실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화되는 시점까지는 또 시간이 조금 남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석강AT가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전고체 소재 강자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구 개발과 이제 뭐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진행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시장에서 또 뉴스가 나올 때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 하면은 그것도 좀 모멘텀으로 끌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파트너님? 사실은 아무리 회사가 속도감 있게 뭘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배터리 부분이 전기차에 장착되는 건 또 다른 실적에 문제. 반영이 되는 예, 구간은 그 또 장착이 모르겠으니까. 실질적으로 돼서 상용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사가서 그걸 얼마나 많은 자동차에 이제 장착을 할 수 있을까는 사실은 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은 일단 듭니다. 네. 그래서 석경AT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오늘 이게 기업의 어떤 모멘텀을 보기보다는 사실은 좀 차트를 보고 좀 결정을 했었거든요. 이전에 흐름을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한 7만 5천 정도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 근처였고 이번에도 역시 7만 5천 원 언저리에서 또 부딪혀서 지금 깨지고 있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권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8천 원 언저리가 깨지면은 박스권으로 다시 한번 밀렸다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일단 이익 났던 부분은 좀 챙겨 놓으시고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금 이제 7만 5천 원 언저리에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지를 계속 이제 살펴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어떤가요?라고 물어보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기업이 지금은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중에 되면 더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또 나오면은 또 이상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야후 같은 경우가 이제 검색 엔진이 강했잖아요. 근데 구글이 원래 야후에 검색 엔진 만들어주던 회사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후는 죽고 구글은 살고 이런 네. 것처럼 신기술에서는 뭐가 위쪽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장밋빛만 보고 한 종목에 그냥 장기로 가시기보다 종목 흐름은 계속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기술적으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석경AT를 계속해서 이제 눈여겨 보시던 분들이 탄력이 조금 둔화된 것 같다라고 느끼시고 혹시 이제 신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이사님? 예, 뭐 뉴스 플로우를 제가 예측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전해질 관련된 것은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 나왔고 신기술인 건 다들 압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 진입하는 것은 자기가 늦은 것을 인정해야 되는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관련돼서 이제 콜 테스트가 통과되고 1차로 통과됐으니까 고객사가 다변화된다라든가 아니면 고객사 다변화 이후에 양산 라인을 늘린다든가 분명히 그러한 장밋빛 전망이 나올 텐데 그때 주가가 타당하다라고 하면 그때 진입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를 해서 충분히 차근차근 진입 시점을 노려야 될 타이밍이지 지금 진입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평가할 종목에 수가 대해서 있겠습니다. 공부를 해두고 추가 모멘텀이 나올 때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자 이어서 이제 철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철강 가격이 3주째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178조 원을 투입을 해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철강주들이 다시 한번 또 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해서 좀 이제 의견이 분분하기는 한데 경기 이제 부양된다 하면 철강 수요 확장에는 어느 정도까지 기여가 좀 될 거다라고 보실까요, 이사님? 예, 그동안 사실 리오프닝 그리고 시진핑 방문 그러한 것들이 2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기대감과 그리고 사그라듦의 반복이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기사가 쏟아진 게 네. 단기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그 기사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좀 있으면 또 시진핑 방문한다라는 뉴스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뉴스에 휘둘리기보다 정황을 좀 보자라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실제로 겁니다. 현실을 보자. 네. 탈중국 하고 있고 프렌드 쇼어링, 그러니까 뭐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게 하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재라든가 모든 기업체들이 중국에서 나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이 중국 관련주들을 사야 될 것인가? 투자자분들은 이제 돌아서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으로 여태까지 2년 동안 속았는데 또 속을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투자하기 좀 까다로운,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들은 좀 배제하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뉴스를 좀 찾아보시면 이머징 마켓 ETF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게 보여요. 왜 이머징 마켓하고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왜 자금이 빠져나가냐? 중국을 배제하고 이머징 마켓 ETF를 설정해 달라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한 자금도 탈중국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외에 엑스 차이나 ETF라고 해서 이머징 마켓인데 차이나가 없는 ETF 쪽으로는 또 수급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기대와 우려가 상존을 하고 있는데 동국제강과 포스코 스틸리온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종목에도 보면은 이제 두 분 모두 지금 스탑 사인이 들어왔어요. 오늘 이제 모든 종목들에 지금 스탑이 이렇게 켜졌는데 또 냉철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 분할후에 재상장을 했습니다. 동국제강이 지금 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동국홀딩스 상한가,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2.9% 상승을 했거든요. 급등분을 다 좀 반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일 연속 강세고요. 두 분 모두 지금 스탑 사인을 주신 상황인데 이기택 이사께서는 이 철강 업황 앞으로 좀 불투명하다라고 좀 말씀 주셨잖아요. 중국 네. 쪽이. 그러면 동국제강도 좀 같은 이유로 스탑하자라는 예. 말씀이실까요? 사실 인건비 오른 거 사실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수그러들었다고 하지만 코어를 따지면 5%대고요, 미국이. 그리고 코어 제외도 4%대 네. 인플레이션입니다. 경기가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철을 사용하려면 전방이 좀 좋아야 되는데 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쪽이 건설, 그렇죠. 그리고 조선, 자동차입니다. 건설 경기가 돌아서려면 지금 건설 경기가 돌아선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건 국내 조선사들인데 조선사들도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후판 가격의 가격 협상을 계속해서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사들이 철광석 가격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석탄 가격을 안 보는 것도 아닌데 동국제강 같이 후판의 가격 협상 우위를 차지하려면 그 마진 스프레드를 먹어야 되는데 조선사들은 그 마진을 넉넉하게 주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전이 좀 남거나 아니면 뭐 전기전자 쪽이 좀 남을 수 있는데 거기도 사실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투자 의견을 매수가 드리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정책까지 다 담아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씩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준혁 대표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네. 이사님께서는 지금 중국 시장에 리스크가 좀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중국 법인을 또 중국 지방 정부에 매각한 사례가 있는데 이 안에서의 경쟁력이나 이런 건 어떤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사님하고는 조금 의견이 좀 달라서, 물론 이제 중국적으로 외국계 자금 자체가 유입되는 것은 둔화될 것은 이제 명확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조금 옆으로 빼고 있는 중이니까. 하지만 중국 안에서의 어떤 철강 수요의 증가라든지 하는 부분이 글로벌 철강 가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자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국제강을 제가 스탑으로 든 것 두 부분은 일단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도 똑같은 의미에서 일단 역시나. 스탑을 드린 거고, 지금 보면은 이번에 인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시장 안에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후판, 조선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동국 CM은 냉연 부분이니까 자동차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환경오염 부분의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조선 부분의 수준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쪽의 업황 자체는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단지 이제 동국제강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롤링 자체가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자라는 쪽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황 자체는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동국제강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기술
기술적으로 지금 우려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동국제강에 조금 기대감을 함께 좀 가지고 신규 진입하신 분들 지금 전략 어떻게 짜가야 될까요, 파트너님? 저는 개인적으로 동국제강을 그냥 뭐 오늘 종가 전일 저가 안 깨지면 홀딩 뭐 이런 쪽으로 하셔도 되는데 네. 아예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가 됐던 현대제철 쪽으로는 여전히 관심이 가능하다 이렇게. 만약에 그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쪽으로 좀 안정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옮겨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주신 포스코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인데 뭐 컬러 강판의 강자로 포스코 그룹의 후광 효과도 함께 받고 있죠. 그런데 오늘 철강주의 상승 속에서도 홀로 2%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나 이제 두 분 다 스탑인데 강준영 파트너께서 방금 전에 포스코 쪽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포스코 스틸리온은 스탑을 주셨거든요. 네. 어떤 이유 있을까요? 컬러 강판이지 않습니까? 아. 컬러 강판이 나쁜 부분은 아닌데 방금 네. 이제 언급을 해드린 부분들 안에는 기본적으로 철강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을 때 무조건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전방 사업 부분에서 조선 실적이 굉장히 지금 수주가 많기 때문에 이쪽은 어쩔 수 없이 판매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따져보면은 후판이 일단 저는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프라를 투자한다는 얘기 자체는 봉현강을 많이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봉현강 쪽의 매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죠. 근데 포스코 스틸리온은 이전에 이제 시장 안에서 이슈가 되었던 컬러 강판 쪽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의미에서 조금 스탑을 드려봤습니다. 이기태 기사님도 역시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하반기에 어떤 좀 반전의 모멘텀은 없다고 보시는 걸까요? 예, 뭐 이제 특화된 게 뭐 강판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열연하고 좀 달라서 사용되는 게 매끈하고 표면 처리를 하는 쪽에 사용되는 철이거든요. 그 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건설하고 자동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 세탁기 들어가는 가전 쪽이 그다음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뭐 전방이 그렇게 매끄럽게 표면 처리하듯 전방 산업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자동차는 좀 잘 팔리고 있는데 철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무게를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러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 강판은 사실 지금 투자하기엔 좀 이른 관점이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방 산업에 이제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포스코 이제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포스코 그룹주에 좀 호강 효과를 입고 최근에는 조금 저점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흐름인 것 같은데 기존 보유자들은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파트너님? 일단 이런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밖에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기관들하고 외국인 동향들을 조금 살펴보시기 시작을 하면 기관은 일단 매도세가 좀 강하고요. 외국인들도 빠져나가고 있어서 종목 안에는 일단 개인들만 있는 걸로 그렇게 일단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트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아까 이제 포스코 후강으로 지금 추세가 돌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렇게 저점 높이고 있는 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가 깨지면은 조금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는 28,250원 정도로 여러분들 봐주시고 그때 반등을 해서 올라올 때 가격 기준으로 61,300원을 돌려내지 못하면 그때 물량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석경 AT 그리고 동국제강 또 포스코 스틸리온까지 네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매도의 기술 종목들은 현재의 주가와 또 현재의 모멘텀을 기준으로 저희가 매매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변화가 된다고 하면 전략도 함께 변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볼까요? 비상교육이 5% 강세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4거래 연속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정규장에서 큰 시세를 내지 못했지만 시간에서 시세를 주면서 5%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KBI 동국실험 역시 5% 강세, 또 의류업체인 TBH 글로벌도 5%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VMC 홀딩스 5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깨고 오늘 12% 급락이 나왔는데요. 현재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3.7% 상승을 하고 있고 영보화학도 보시면 자동차 내장재 그리고 IT용 기기 완충재를 제조하는 업체로 오늘 2% 강세로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 기세 이어지면서 2.7%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CCS가 8% 강세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해성옵틱스가 7%대 오르면서 499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맵심 보시면 어제 상한가 이후 오늘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다가 오늘 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분위기 반전되면서 6%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8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서희건설 3거래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오늘 특히 외국인이 70만 주 이상을 매집을 했습니다. 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강하게 출발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철강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하이스틸 8%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3%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NR스틸이라든지 세아 베스티지주, 문배 철강 등 철강주들이 살짝 밀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TCK가 3.5% 하락하면서 10만 4,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관련주인 하이드로 리튬 오늘 3% 약세 보이면서 3만 2,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영화 관련주인 쇼박스가 1.9% 약세, 그리고 바이옵트로 역시 1.9%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라이징 스탁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조윤석 PB센터장 SK오션플랜트, 이기택 이사 서진시스템, 그리고 강준혁 파트너 롯데정밀화학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조윤석 PB센터장의 라이징 스탁 SK오션플랜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있을까요? 네, SK오션플랜트는 3강 MNT가 3행에 변경되면서 이름이 좀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해상풍력 시장이 성장을 할 때 가장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피어한 종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후장대 산업은 야드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유식 전용 신야드를 지금 건설 중으로서 계속적으로 장기 성장성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3강 MNT라는 사명으로 좀 익숙하실 텐데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세 그리고 신야드 건설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올해 얼마나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지 추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소폭 지금 시장이 조금 돌아서는 모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실적이 급성장하는 모습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야드가 건설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간 30% 이상씩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지금 이 SK오션플랜트가 수주를 받는 대부분의 V식 설비라든지 자켓 부분은 대만 쪽입니다. 특히 대만이 1차, 2차, 3차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7월부터 3차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7월부터 과거 얼만큼 수주인지 따져보게 되면 저희도 평균적으로 퍼센티지를 계산하게 되면 수주 가능성을 점쳐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만에서 이 SK오션플랜트가 수주한 양이 보통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번째 라운드에서도 분명히 수주가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런 자켓식 그리고 V식 해상 풍력 구조물을 만들게 되면서 아시아뿐만 아니고 이런 야드 확보를 통해서 미국까지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기 성장성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후장대 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굉장히 무겁고
부드럽고 그리고 운송비가 크게 들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떤 포인트가 있게 되는데요. 그 포인트가 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쪽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드가 건설이 되게 되면 약 7천억 정도 수준의 장기 성장성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 정도에는 1조 정도의 매출액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연평균 30% 이상의 장기 성장성이 거의 보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삼강 M&T 예전부터 하부 구조물 관련해서 워낙 기술력이 좀 좋은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대만 관련해서 또 점유율이 높은 만큼 어떻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반해서 주가를 좀 끌어볼까 하는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가격은 어디까지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지금 바닥에서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지금 무리가 없는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성장성이라든지 풍력에 관한 관심이 집중됐을 때 가격이 바로 이 부분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저희가 트라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증명이 되려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7월에 대만에서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 3만 원 부근, 즉 전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마이너스 10%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전고점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기택 이사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가지고 오셨는데 라이징 포인트 먼저 확인해 볼까요? 예, 에너지 저장장 ESS 부분의 성장이 돋보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서진 시스템을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에게는 좀 5G로 더 익숙한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신사업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볼까요? 예, 통신 장비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다이캐스팅 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통신 장비, 휴대폰 관련해서 다이캐스팅을 하면서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고 그 이전까지는 7천억 원 정도의 매출 규모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보는 투자 포인트는 향후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의 성장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 1조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ESS 부분에서 성장을 갖고 오면서 결국에는 7,800억 원 매출에서 1조대가 넘어가는 매출 성장, 50% 가까운 매출 성장을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사실 태양광 및 풍력이 갖고 있는 에너지 변동성 때문에 ESS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글로벌 탑5 업체 중에 절반 이상을 고객사로 확보했고 앞으로도 고객사 다변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주가를 보는 이유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수급이 받쳐주면 주가는 오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캐시카우 역할은 그동안 해왔던 통신 장비와 휴대폰이었고 성장 모멘텀은 이제부터 앞서 나갈 ESS가 성장을 할 것이고 수급께서는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를 관점을 봤을 때 앞으로 하단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상승의 3요소를 안정적 캐시카우와 성장 동력 그리고 이제 수급으로 짚어주셨는데 세 가지 모두 다 지금 충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5월 말부터는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사실은 실적 발표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왔는데요. 하단 박스권인 16,000원에서 18,000원대, 19,000원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동반하면서 위에 상단 박스권까지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전에 그려졌던 25,000원까지 좀 도달이 가능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 스토리를 잘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강준혁 파트너의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 가지고 오셨는데 라이징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소 관련된 모멘텀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모니아 부분을 일단 롯데 정밀화학이 원래 일단
이게 수송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 관련돼서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이 정책에 대한 수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정부 정책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좀 끌어줄 수 있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암모니아 수소 관련된 부분은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수소는 아마 아모니아 형태로 좀 운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국내에서는 기체 상태로 LNG관을 혼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아마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얼마 전에 이제 유럽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탄소 국경세 얘기를 할 때 수소를 지금 집어넣은 상태거든요. 왜 넣어놨냐 하면 이거 굉장히 크게 앞으로는 이제 사용량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넣어 놓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만은 글로벌에서는 수소 사용량 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시장 안에서 OLED 관련된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 OLED 부분에 이제 그 스크린 자체를 만들어내는 그 소재 자체도 사실은 롯데정밀화하게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풍력 얘기를 했잖아요. 이 풍력 부분에 들어가는 에폭시도 지금 롯데정밀화하게 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전구체 증가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도 일단 가성수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섹터에서 성장 스토리를 지금 그려나가고 있는데 그럼 가격은 어디까지 좀 보면서 따라가 볼까요? 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는 차트가 중간에서 도는 것보다는 초반에 도는 종목을 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1년 이상을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제 지금 추세를 이제 전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최소 목표가는 한 77,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탈 가격은 지금 61,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는 초입이기 때문에 이때 좀 따라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조윤석 PB센터장의 SK오션플랜트, 이기텍 이사의 서진시스템, 그리고 강준혁 파트너의 롯데정밀화학 만나봤습니다. 차기 주도주들 잘 선점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이기텍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이사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로 짚어드렸던 삼부토건 오늘 3% 상승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상승하더니 1시 부근에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위가 거래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대 로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에 주춤하던 방산주 오늘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그중 현대 로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순매수로 10%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4천억 넘는 거래 대금 실리면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1.6% 상승하고 있네요. 4위 종목은 건설 중장비 제조업체인 현대 에버다임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5% 강세 이후 오늘도 정규장에서 장중 6%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크게 윗골이 달지 않고 5% 가까운 빨간불로 마감을 지었는데 시간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 오고 있습니다. 1.2% 상승하고 있네요. 3위 확인하겠습니다. 인성정보입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주로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6%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2%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하실까요?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계열로 IT 서비스 사업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4월 고점을 기록한 후 흘러내리며 저점을 다지는 중이었는데요. 최근 들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4% 상승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강한 기세 이어지고 있네요. 4.7%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서희건설입니다. 3거래 연속 상승하며 오늘도 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70만 주 이상을 쓸어 담으면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강한 기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3.8% 상승한 1682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2위 포스코 DX부터 보겠습니다. 예전 그 포스코 ICT에서 사명을 변경했죠.
IT와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데요. 정규장에서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도 4.7% 정도 강하게 반응 오고 있는데 탄력 있는 에너지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탄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ICT가 사명을 변경해서 포스코 DX가 됐는데요.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또 매출액이 올라가고 또한 공장을 새롭게 지으면 지을수록 포스코 DX가 할 일은 굉장히 많아진다. 이렇게 큰 주제를 깔고 저희는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포스코 DX의 매출액의 대부분은 엔지니어링하고 IT 부분에서 나옵니다. 즉 현재 70% 정도가 유지 보수 혹은 그 메인터넌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포스코의 각 그룹에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 그리고 사세 확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IT뿐만 아니고 엔지니어링, 특히 스마트 팩토리 쪽에 매출액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의 전반적인 상승세 그리고 포스코 그룹에서 여러 가지 신사업을 할 때마다 애드업돼서 매출액이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는 사업 구조로 조금 더 룸을 보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 현대 로템도 보겠습니다. 오늘 다른 당산주와 함께 10% 이상 급등하면서 신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고가가 37,800원 정도인데요.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일도 여전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종가상으로는 이미 오늘 신고가를 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차트상으로도 그래프상으로도 좋은 모습이다라고 먼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번에도 한번 다뤘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수주 경쟁력 그리고 납기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지금 전차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가들에서 현대로템의 K전차에 대해서 굉장히 구입문이라든지 태핑이 많은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동남아 쪽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전에 전쟁의 근원지였던 동유럽 쪽이었죠. 이런 유럽 쪽에서도 그런 구매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대로템에 대한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오늘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중국과 대만 이슈가 나왔었죠. 중국은 계속적으로 대만 이슈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물러설 수 없다는 공식적인 외교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전쟁 관련이나 혹은 무기 관련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계속적으로 환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센티멘트도 조성이 돼 있다고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장 특징주로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분기 호실적 전망 그리고 신규 수주 기대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오늘 17%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뷰는 어떠실까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저번에 한번 다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수주 체계 그리고 납기 능력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 로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세계 최고급이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주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산주 전체의 바로미터로서 저희가 주가를 좀 판단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여태까지 방산뿐만 아니고 그 외 업체들도 계속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서 순수 방산 업체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아마도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그리고 순수한 퓨어 플레이어로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별로 베스트 전략까지 짜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조윤석 SK증권 서초센터 PB센터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월요일부터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5% 파란불로 마감했고 선전지수도 0.29% 빠졌습니다. 마감을 앞둔 홍콩 항생지수 0.38% 하락으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대만 등 외교 현안에 대한 미중 양국의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이 가운데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예정됐습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마주하는 만큼 많은 얘기가 오고 갈 걸로 보입니다. 내일 중국에서는 대출금리가, 홍콩에서는 5월 인플레이션율과 월간 물가 상승률이 발표됩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도 확인해 봅니다. 독일 닥스 지수 0.43%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깍크 지수도 약간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44% 하락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 방문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논의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핵심입니다. 회담의 안건으로는 원전과 방산 등 전통적 산업뿐 아니라 공급망,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와 우주 분야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 잘 선점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은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